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이제 그리고 한 분 더 오신다고 하시면 좀 안녕하세요. 날리지 어라운드가 작년까지만 해도 내부에서 진행이 되다가 올해부터는 외부에 이런 좋은 분들 뵙고 뒤에 예, 관계들을 좀 더 넓혀가고자 외부에 있는 좋은 지식도 같이 쉐어링을 하고자 모신 첫 번째 손님이고요. 예, 이름은 신기현 씨라고 합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예, 굉장히 열정적이시고 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오늘 주제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천천히 설명을. 예, 천천히 이제 바톤을 빨리 넘겨달라는 예, 강사님의 요청에 따라 그러면은 지금부터 날리지 어라운드를 시작해 주시면. 네, 저는 소개도 있으니까 천천히 소개를 할게요. 오늘 일단은 재밌게 해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크리베이트의 성격에 최대한 맞춰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또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이런 크리베이트를 되게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전파하고 다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전파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도 여러 채널들 통해서 한번 이슈화 되게 한번 실험 같은 걸 좀 해보려는 노력이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밤을 새고 와서 어제 밤을 새서 일을 하고 막 이래갖고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으니까 빨리 하고 가죠. 밥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얘기하기에 따라서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되게 실험적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결론을 얻고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저는 신기현이고요. 오늘은 1월 22일인 것 같고 자, 소개를 이제 좀 간단히 드리면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크게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지난 몇 년간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건축과 뉴미디어와 UX 이 세 가지를 제 안에서 이렇게 한번 컨버전스가 요즘에 화두인데 그런 일들이 제 안에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전공은 실내 디자인이고요. 인테리어죠.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한 3년 정도 하고 병행해서 이제 프리랜서로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업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디자인 전반에 걸쳐서 좀 다양하게 하고 있고 네, 아티스트라는 이름은 좀 그런데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은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거를 계속 작업을 하고 전시도 하고 공부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다양하게 사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되게 멀게 느껴질 수도 있죠. 인테리어랑 미디어 아트가. 근데 이런 관심사를 가지게 된 게 이제 학생 때 졸업 작품 때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그런 작품들도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툴 같은 거부터 해서 개념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졸업 작품을 이제 VR로 구현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이제 건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막혀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변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는 이런 것들 지면상으로만 접했고 외국 잡지 같은 데 조금씩 소개되는 것들을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워나가다가 이제 회사를 마치고 밖에 나와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 한 2년 정도 미디어 아트라는 거를 경험을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아트를 경험하다 보니 또 이것조차도 상당히 막혀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트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되게 소통하는 것들이 좀 마찬가지로 예술의 방법론들을 계속해서 고집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제 미디어 아트라는 거는 기술이라는 발전과 함께 가고 인터랙션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전의 방법들을 가지고는 소통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원래 이제 UX에 관심이 많았고 해서 요즘에 최근에 들어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UX 쪽 이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재밌는 점은 UX라는 학문이 되게 넓어서 다양한 학문이 좀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교류하는 그런 필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저의 좀 큼지막한 소개고요. 관심사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되게 잡다하죠. 여기 보시면 뭐 서비스 이름도 있고 되게 포괄적인 개념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주된 몇 가지 화두는 있는 것 같아요. 넓지만 그 중에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관심 가진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은 유비쿼터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온톨로지.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과 사람을 얘기할 때는 온톨로지는 좀 추상적인데 시멘틱 웹 뭐 이런 것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톨로지라는 개념과 그다음에 유비쿼터스라는 개념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사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세상에 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라이프로그 제 삶의 기록들을 남기는데 이것도 언젠간 온톨로지화하고 싶고 유비쿼터스 세상이 되면 이것들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접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삶의 기록들을 계속해서 남겨가는데 오늘 아마 발표 내용도 제 라이프로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보시면은 아시게 될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버전스가 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요즘에 뭐 학문적으로도 이루어지고 뭐 정부 주도하에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통섭, 컨버전스, 뭐 하이브리드 이런 단어들이 화두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 보고 싶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있던 다양한 관심사들이 모여서 컨버전스가 되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거를 전에 미리 알려드렸는데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트위터거든요. 트위터 혹시 안 쓰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안 쓰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계정은 다 만들었을 텐데. 네, 사용하시는 법은 아실 테고요. 요즘에 뭐 강연장이나 발표장 가면 뭐 미투데이로 의견 받고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실시간 소통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안고 있는데 그 주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타임라인에서 밀려버리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발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이 소통되지가 않죠. 개개인이 다 떠들고 있는데 모이지는 않는 느낌이 들었었고 이런 것들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서 지금 트위터 계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솔직히 이런 프레젠테이션 툴 없이 이 트위터만 가지고도 발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일단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이 사이트는 지금 다들 노트북으로 들어가셔서 실시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은 실험 삼아 해보는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해도 좋을 것 같은데 보시면 여기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6가지 주제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느 걸 먼저 이야기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뭐 직접 이렇게 골라주셔도 되는데
어떤 거부터 제가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볼까요? 뭐 순차적이지도 않고 이후에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다 모듈화 해놨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경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경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각 문장들이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런 방식을 취한 이유는 크리베이트에서 하시는 아이디어 카드 있으시죠? 그거랑 좀 비슷한 방법인 것 같아서 이런 방법들을 취했는데 아까도 저기서 이제 카드 2010년 버전 봤는데 하나하나를 다 뭐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서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결론을 완결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의 기록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모듈화 시켜보려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왔고 아까 그게 저의 라이프 로깅의 일부이고 그래서 지금 이 5가지 주제가 트위터에서 보시면 사용법을 트위터를 얼만큼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해시태그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롭게 떠드는 와중에 이 태그를 하나씩 달아주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은 나름 순차적으로 이야기가 돼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에 집어넣더라도 제가 이 태그 하나를 누름으로써 그 이야기들만 이렇게 모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하면 페이지가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요 트윗 자체가 하나 인터페이스 요소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로 답글을 다실 수도 있고 별표를 찍으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시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리트윗을 하실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살을 붙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실험들을 제가 여기 태그를 달아놓은 게 이제 HD 언더바 컴플리션이라고 해놨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태그를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앞에 HD는 제 아이디가 헤븐리 디자이너라서 요약을 해놨는데 지금 제 트위터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 지금 첫 번째 발표가 들어가고 나중에 발표들이 추가가 되면은 리스트로 제 계정에서 관리가 되고 네. 또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발표 자료로 이제 저는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걸로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총 다 합치면 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다 이야기할 시간이 될까 모르겠네요. 그래서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도 사실 이제 트위터에서 의견을 내가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거 궁금하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링크들이 있어서 제가 써놓은 예전에 써놓은 큰 에세이들이 링크가 돼 있기도 해요. 관련 링크들이. 네, 그런 것들 가지고 발표 이전에 먼저 소통을 하고 또 발표 가운데 참여도 하고 발표를 직접 주도할 수도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몇 가지가 있었죠. 뭐 경험, 확신, 완결, 결정, 설득,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경험이라는 걸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5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냥 자유롭게 고르셔도 돼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한국적으로 순차적으로 해볼까요? 네. 시간이 모자라면은 쳐내면서 몇 개만 골라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근거가 필요한데 이것은 주로 경험에서 나온다. 되게 한 문장으로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경험이라는 주제에 있어서 제가 이거를 경험을 왜 강조하는가 했을 때 제가 꿈꾸는 것들이 있고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전까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근데 그거를 펼쳐나가는 제가 가장 주된 방법이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얘기하는 경험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고 그래서 제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회가 옳다고 하는 거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들과 어떻게 보면 좀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필요한데 그런 이유들을 저는 경험에서 얻어요. 그래서 거기서 확신을 얻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경험과 확신이 일치하는 삶을 추구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로 경험에 대해서 이제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주변에 없으면 직접 찾아 나아가라. 그리고 익숙한 것들을 좀 벗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졸업할 때 다들 저를 말리셨죠. 너 그런 거에서 어떻게 살 거냐. VR 이런 거 해서. 가상현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공부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때는 공부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무작정 전문가 한 분을 찾아가서 1대1로 배웠어요. 게임 엔진을 배웠는데 게임 엔진을 배우고 마지막에 이제 전시회 때는 HMD라는 모니터를 쓰고 헤드 트래커라는 뭐 센서를 달고 컨트롤러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직접 제가 디자인한 공간들을 탐험하도록 내용도 가상적인 거였지만 표현 방식도 가상적인 것들을 취했었고 그때 그 경험이 지금까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도전을 해서 내가 되게 낯설은 분야에 가서 하나를 이루어봤다는 거 그것이 되게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익숙한 것을 좀 벗어나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 다음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죠. 모듈화 되어야 한다는 거.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리고 다들 우리가 뭐 짧은 시간 서로 알아가기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하는 방식은 장황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모듈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 삶의 모든 거를 아주 짧게 하나씩 포장을 했어요. 이게 그 아이디어 카드처럼 마치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도 그런 방식들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하나 이런 거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식이에요. 습관조차도 모듈화시키고 나의 비전도 모듈화시키고 보통 사명선언서를 쓰면은 굉장히 장황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쓰게 만들거든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도 너무 철저하게 의미를 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거나 경험하신 모든 것들 저희 지금 트위터를 만약에 활용한다면 140자 이내에서 모듈화 시키잖아요. 이런 방식들 되게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데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과 놀이, 공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서 모든 걸 부담 없이 즐기라 이런 얘기인데 단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심하게 이래요. 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놀고 있는 거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또 뭐 일을 하는 거고 학회에 가서 컨퍼런스 듣는데 그게 노는 거고 되게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늘 일하고 있고 저 사람은 늘 뭔가 피곤할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저는 일을 하면서 충전이 되고 공부를 하면서 충전이 되고 즐겁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되게 지속적이랄까요? 장기적으로 지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고 좋죠 아주. 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얼만큼 그거를 이해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지식보다는 지혜를 습득하고자 할 때 이제 경험만큼 좋은 것이 없다. 여기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하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건방질 수도 있는데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좀 얘기를 들어보고 갈까요? 아무나 한 분 찝으셔서 제가 찝으면 죄송하니까 한번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뭘까요? 저요 왜 이런 분위기 안 나오나요? 지식은 글로 쓰여 있고 써질 수 있지만 지혜는 네. 글로 써지기가 어려워요. 네. 제가 지금 쓴 것들이 저는 나름 지혜라고 가져왔는데 텍스트 형태로 가져왔는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예, 말씀을 주시면 지혜는 상황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변경될 수 아, 있지만 네. 지식은 고정돼요. 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네, 하나씩 나오는. 전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것 같고 그걸 현실에다 응용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지혜가 아닌가. 네. 레시피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같은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를 해도 다 다르잖아요, 음식 맛은. 예를 들면 그런 개념이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구구단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지혜라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구구단을 가지고 내가 물건을 살 때 돈 계산을 했어요. 이런 거는 지혜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지혜로 넘어가는 거는 자기 안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뭔가 사용을 하고 사람들에게 그것도 전달할 때 이럴 때 그런 게 지혜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경험에서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체득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뭐 교육 쪽으로 교육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셨는데 이야기가 너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서 제가 더 넓은 주제를 가져왔는데 교육에 대해서도 저는 이런 이야기들과 더불어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5개의 문장이 있었지만 또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모듈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포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이렇게 커다란 모듈이고 그래서 제가 뭐 파워포인트 같은 이렇게 순차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비선형적인 방법을 가지고 온 것과 또 트위터라는 거를 트위터의 성질을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제 머릿속에 생각 방식을 표현하는 데는 이런 방식이 적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 또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 볼까요? 릴레이션십을 선택을 하셨는데 관계잖아요. 보이시나요?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실마리는 때때로 의외의 곳에 있기도 함. 가까운 곳에서 찾기보다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찾아갈 것. 아까 경험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실마리라는 거. 실마리는 어감상 뭔가 거창하진 않죠.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관계를 통해서 이런 실마리들을 많이 찾아왔어요. 한 번에 모든 게 해결되기보다는 전혀 엉뚱한 사람으로부터 하나의 실마리를 얻어서 그 실마리를 따라가면은 뭔가 해결책이 하나씩 나오고 또 쫓아가다 보면은 나오고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컨버전스고 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 가까운 곳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다면 이렇게 돌면서 경험하지 못할 것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실마리들이었기 때문에 얻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여기저기 존재함. 그 연결고리를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에요. 제가 모든 거를 찾아 나서서 형성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네트워크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실마리 하나만 딱 찾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속으로 순식간에 확장이 되어질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위터가 대표적인 예죠. 나와 절대 만날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리트윗으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씩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관계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맺는 방식이 또 이런 방식이에요. 하나의 노드를 찾아가는. 세 번째, 얻으려고 사람을 만나지 말고 돕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것,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얻게 되는 것이 많다. 이것도 철저하게 제 경험인데요. 정작 뭔가 내가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하고 얻으려고 찾아갔을 때는 별로 얻는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혹은 내가 배우고자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는 누군가로부터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래서 또 반대로 저에게 도움을 주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겐 저도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만남 가운데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것, 누구인지 어디인지 언제인지 무엇인지 등의 조건에 무덤덤해질 것,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리가 있을 때 내가 그럼 누구 나오는데 뭐 할 건데 뭐 먹을 건데 이런 게 아니라 알았어 갈게, 그 순서 물어보고서 가는 거랑 가기로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뭐 미리 알아도 좋지만 그냥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신뢰를 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조건 따지기보다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허탕치는 경우가 많고 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를 알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를 해주죠. 그래서 저는 얻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했을 때. 네, 그 다음에 협업에 대한 건데, 다섯 번째 협업에 대한 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릴레이션십을 먼저 이야기해서 그런데 제가 작업을 해나가는 방식도 대부분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다음 부분에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일단 혼자서 다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네, 그러면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또 다음에 결정. 네, 뭐이 순서 이 정도면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짤막짤막하게 속도 조절 괜찮겠죠? 네, 결정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확신이라는 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좀 많이 연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건 잘하기가 힘들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경험에서 저는 유학에 대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럼 넌 유학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유학을 갔다가 지금 많이 돌아와 있는 상태고, 근데 얻는 거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경험은 얻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더 얻을 수 있는데 이만큼밖에 못 얻었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실패일 수도 있거든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얻은 것만 바라보다 보면 늘 나는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얻지 못했던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그 선택이 최선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학을 가는 것이 뭐 디자인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최선일 수도 있지만 가족과의 관계 혹은 시간, 그다음에 또 다른 것 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얻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얻어온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어디 있는지 인덱싱만 해둘 것. 이것도 기회비용과 연관되는 부분인데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시간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내 머리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를 정말 잘 아는데 어려서부터 기억력이 너무 나빠요. 암기라는 거는 정말 자신이 없고 너무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취하는 방법은 이게 어디 있는지만 알아놔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만 알아놔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분야인지 경험을 해서 알아놔요. 근데 내가 그거를 잘해야 되느냐, 그걸 책을 사서 공부해야 되느냐, 그쪽으로 전공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협업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협업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머릿속에 다 넣어놓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러면 그 용량을 대신에 마치 즐겨찾기를 정리하는 것처럼 나는 그 링크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하나씩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작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공부를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늘 우리는 그거를 집착을 하게 되죠. 아 내가 이거 다 잘해야 되고 이걸 빨리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덱싱만 해두면 참 좋더라는 그래서 결정을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는 편이고요. 네, 세 번째 열정이 지나치면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하지 않고 참는 것이 더 어렵기 마련. 제가 좀 지나치다는 말을 썼는데 지나친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라서 잘못 쓴 것 같고요. 열정이 넘치면 네, 좀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열정이 넘치면 저도 제가 정말 열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거는 쉬워요. 뭔가를 하고 싶어서 아 이걸 해야겠다 뛰어드는 건 쉬운데 내가 그거를 아 이거를 내가 참아야겠다 하면 안 된다라고 결심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야 될 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뭐 들어오는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쉬운데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힘들잖아요. 회사를 운영하시니까 올바른 판단을 할 때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늘 참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고 공부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지 않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고 이런 타이밍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취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내가 작가로서 이름을 내야겠다 할 때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었어요. 늘 내가 당장 막 서둘러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열정이 넘치신다면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죠. 유연성을 가지면서 결정이라는 것을 늦추는 것이 좋음. 결정을 사람들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결정이라는 걸 되게 빨리 내리고 그 한 길만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정이라는 거를 안 해요. 정말 끝까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너 뭐 할 건데 이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 중에 뭐 할 건데? 왜 그걸 결정해야 돼? 왜 내가 그걸 지금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그래서 너는 뭐 할 건데? 라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이제 생각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때가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됐을 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되게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런 고민이지 내가 어떤 걸 해야만 하지라는 질문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해볼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결정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정말 그 즐거운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겠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모든 상황들을 내가 준비를 해놨을 때 결정은 그때 가서 마음 편하게 하죠. 그래서 요즘에 되게 고민이 많죠. 청년들이 이런 방식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3개가 남았는데 뭘 안 했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하죠. 네, 신념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 지나치게 확신이 많아요. 그런 게 좀 느껴지시나요? 되게 건방져 보일 수도 있고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되게 건방져 보이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될 수 있는 것은 내재적 동기.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얼만큼 일정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파워풀하게 끝까지 자기 힘으로 밀고 나가기는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내재적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즐기면서 하는 거. 모든 게 즐겁기 때문에 그것만큼 공부도 즐거웠고 학교에서 장학금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적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무 재밌어.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 남의 거 뺏어서 회사 다니면서 남의 일을 뺏어서 했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재적 동기가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자신이 하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책임질 사람을 만들어라. 위험 요소가 따르죠. 근데 확신이 있다면 뭔가 이루었을 때 이야기하려고 소심하게 있는 것보다는 막 떠들고 다니죠. 나 이런 거 할 거다. 될 것 같아. 막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야기하는 만큼 나는 이제 그걸 수습을 해야 되죠. 책임을 져야 되고. 근데 그것 또한 누가 시키진 않지만 나 스스로 동기를 만드는 것 같거든요. 특히 저같이 이제 프리랜서라는, 그리고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학교 안 다니죠. 회사 안 다니죠. 그러면은 누가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일도 제가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런 거 실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 해보면 어떨까?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떠들어요. 쌓아놓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저같이 자기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겐.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내 꿈을 이야기하고 내 비전을 이야기하죠. 되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저에 대한 서포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압박하는 거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 자꾸만 다른 길에 눈길이 간다면 그곳에 먼저 찾아가서 그것이 틀렸다는 확신을 얻고 와라. 이거는 뭐냐면요, 한 길을 가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한 길을 파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가 되었을 때 자꾸 내가 놓고 온 것들이 마음에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할 때도 내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왠지 저쪽에 뭐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거기를 가서 막다른 길이라는 걸 확인하지 않고 가면은 끝까지 갈 때까지, 아니면 다음 씬으로 넘어갈 때까지 거기가 계속 마음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것, 틀린 곳을 가보고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그거는 저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은 형태인데 누군가는 그걸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오히려 더 큰 확신 그리고 더 큰 일관성을 향해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이었고요. 마지막은 작은 것들이 모이면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음. 중요한 것은 일관성. 이거는 제가 홈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 홈페이지가 이런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험장이거든요. 라이프로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삶을 무지막지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내 삶에 너무 관심이 많아. 그리고 이걸 정리해 나가고 싶어.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어. 보시면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옆에 이제 항목들을 보시면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의 것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추가를 해 나갈 거예요. 제 인간관계, 가계부, 수익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할 마음도 있고, 그냥 저는 삶이 오픈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이 하나하나의 정보가 저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저에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봐주길 원하지는 않아요. 제가 갔다 온 전시들이 있죠. 일단은 관심 있는 전시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림차순으로 그러면 내가 갔다 온 전시가 나는 이런 전시들을 1년 동안 보고 왔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죠. 그랬을 때 제가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이 각각의 정보가 아니라 이 한 장의 이미지예요. 커다란 이미지. 그러면 최소한 하나는 보여줄 수 있겠죠. 얘는 건강하구나, 부지런하거나 이런 부지런하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처럼 마치 이 기록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각 하나하나의 항목이 포트폴리오의 한 페이지인 거예요. 제 삶을 그냥 진솔하면서도 일관성 있고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큰 걸 이룬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가면, 그래서 제가 확신을 얻는 방법들은 이런 것들이고, 키워드는 일관성인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붙잡고 가는 키워드가 일관성인데, 근데 제 삶을 보시면 전혀 일관적이지 않아 보이실 수 있는데 보여지는 것과 제가 느끼는 건 굉장히 달라요. 저는 아주 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들은 저는 일관성 있는 삶이에요. 제 삶은 컨버전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의 차이겠죠. 이거 남들이 이거 하고 하는데 제 목표 자체가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안 했죠. 네.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들을 끝맺음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큰 거일 수도 있고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됐던 간에 그거를 끝맺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렬식으로 쌓아나간다면은 언젠가 지치거나 자기에 대한 자기의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빠지게 되면서 아주 실패하는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작은 것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고 뭐 하나의 프로젝트를 끝까지 끝맺음하는 거 이런 것이 참 마약처럼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저에게는 큰 에너지원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목표지만 그걸 넘어서서 성공에 안주하는 것도 문제다. 분명히 목표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달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끝맺음하고 이제 다른 것들을 도전을 할 필요도 있고 찾아갈 필요도 있는데 그 목표한 것에서 더 위로 가고 싶고 그 길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 성장을 막는 큰 원인인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학계를 비롯한 많은 것에 권위를 가지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 내려놓고 또 새로운 도전할 필요도 있고 그런 에너지들을 계속해서 충전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보여줄 것들이 너무 많다. 그쵸? 이거는 자기가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하는 제 성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 졸업장, 자격증 이런 것들을 원하죠. 회사 들어갈 때도. 근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나는 그럼 다른 걸 보여주고 싶어. 근데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런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손해만 보는 거죠. 근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발표 같은 것들도 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꼭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나만의 방법으로 나를 계속 보여줄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완결 짓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진 것들로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이것도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성과를 내는데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그러면은 지금 배운 만큼 지금 할 수 있는 것만큼으로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1학년이 졸업생들 보면서 4학년 학생들 보면서 난 저런 거 못하니까 하지 않아가 아니라 자기가 배운 만큼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저의 1년간의 전시는 그런 실험 무대였어요. 정말 초보 단계 공부한 거 가지고 기술이 중요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만큼 할 수 있는 걸로 대신에 나는 아이디어로 승부한다. 표현으로 승부한다. 내가 기존에 잘하던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커버해 나간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었을 테고 막바지에 다다라서는 정말 기술적으로 화려하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었을 거고 자기 성장 단계에 따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늘 잘된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적인 부분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설득? 네. 마지막이죠.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 감성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한데 얼마큼 효용 가치가 있는지는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저의 경우에는 저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저의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주변에 소중한 것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가라. 딱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시겠죠.
누가 있을까요? 소중한 것, 소중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뭐 지금의 관심사들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누구나 있는 가족도 있을 테고 친구도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세상에 이렇게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뭐 소외된 어떤 존재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중요한 걸 수도 있고 또 하나가 가족.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간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가져와 볼게요. 유학이라는 거를 가서 내가 되게 빨리 성공을 할 수도 있어. 근데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그다음에 집에 기둥을 하나씩 뽑아가고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해시키기가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쪽 분야의 사람들 이해시키기도 힘든데 일반인들은 오죽하며 가족들은 정말 이해시키기 힘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는 그래서 뭐 할 건데 근데 귀찮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고 되게 전문적인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어머니 아버지께 그냥 얘는 저에 대해 정말 모르시거든요. 너무 제가 복잡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날마다 발버둥을 쳐요. 하나씩 하나씩 정말 참고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나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당장의 대화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큰 삶의 큰 방향성을 봤을 때도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2발짝씩 가고 싶어요. 근데 1발짝씩만 가는 거예요.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 대신에 다 가지고 가요. 내가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잠깐 놓고 나는 빨리 성공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런 방향성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너는 틀렸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나를 한 번씩 공격을 해요. 그 사람들을 한 번씩 공격하는데 나는 100번 공격을 받죠. 근데 이제 제가 취하는 방법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한 번씩 설득을 당하는데 나는 100번 설득하겠다. 다 찾아가서 네가 틀렸다. 그다음에 내가 하려는 건 이거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00명까지는 아니라도 10명 정도는 나의 편으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하고 첫 번째 주제랑 같이 연관되어지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해결책을 준비해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했을 때 저는 제 생계 수단 같은 것들은 학생 때부터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한 달 중에 일주일 일해서 한 달 살기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외국에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그다음 제가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경험이기 때문에 낮 시간대 뭐 남들 생활하는 시간에 나는 밖에서 사람들과 부둥켜 안고 돌아다니며 살아야 해요. 근데 어딘가 이렇게 얽매이는 것들 근데 생계가 어떻게 될까 그럼 얘는 학업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저만의 방법을 찾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몇 가지 방법을 이제 딱 정해놓고 그것들을 이제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데 일은 집에서만 하자. 그다음에 일은 밤에 새벽에 하자. 혼자만의 시간에. 그렇게 하니까 낮에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나는 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양보해야 됐고 타협을 해야 했었는데 내가 찾은 방법은 이것들 해결이 돼. 근데 이것들도 마찬가지로 학생 때부터 고민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지금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방법들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벽하게는 아니라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저는 이제 병역 특례를 했는데 디자이너가 군대를 간다는 게 감각이라는 부분에서 정말 많이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저는 병역 특례로 3년 동안 인테리어 회사에서 디자인 회사,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회사에서 3년 동안 군복무 대신 일을 했어요. 그것도 하나의 제가 찾은 방법이에요. 근데 병역 특례가 없어요, 인테리어는. 근데 어떻게 그러면 했냐? 병무청을 설득을 했어요. 병무청에 찾아가서 온갖 자료들을 따지고 따져서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제가 첫 번째 인테리어를 병역 특례를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봉착하게 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 나누려고 해요. 분류를 나누려고 하고 너는 여기에 속할래, 여기에 속할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선택해. 말씀드렸듯이 선택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나누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반대로 나는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모든 곳에 속하면서 그것들 내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 두세 개, 네 개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것들이 섞일 수 있구나. 자기 필드에만 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자꾸 들쑤시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섞일 수 있고 나 봐라. 나는 이렇게 섞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저를 통해서 설득을 해나가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 전체의 마지막이죠. 완성이 되어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과정을 공개해라. 이제 이거는 오픈소스나 뭐 여러 가지 있죠. 위키 같은 것들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집단지성도 있고 요즘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과정이라는 데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같이 결과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손해를 보느냐, 물론 손해를 보는 부분들도 있고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내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꺼리낌 없이 공개를 하기 해보면 분명히 얻어지는 게 많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리베이트도 분명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이거를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모두 개방하고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거를 한번 얻는 거에 대한 도전을 해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공개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결정들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제 홈페이지처럼 저는 그냥 삶을 보여주는 거 과정을 다 보여주고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도 하나의 과정처럼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저는 작업 과정도 다 보여주고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해요. 심지어는 과정이 사실 그다지 필요 없는 것조차도 억지로 끄집어내서 나 이거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건 저에게 많이 자극이 된다는 거. 사람들 시선을 받고 사람들의 의견을 과정 가운데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도 이제 원래 의도는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 전에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 실시간으로 참여까지 이끌어내는 그거고. 자, 그래서 지금 큼지막한 주제들은 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요 문장 하나들은 트위터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아이고. 일로도 바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하고 있는 실험이 첫 번째가 지금 이거가 하나의 큰 실험이자 작업이에요. 저한테는 프레젠테이션과 소셜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되어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거는 포트폴리오. 내 작품이 어떻게 보여질까? 근데 작품도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작업을 구상하는 단계, 기획하는 단계, 준비하는 모든 단계 가운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람들이 내 작품에 참여를 해주고 지금까지 했던 사실 실험들은 전시를 오픈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거였어요. UX 디자인의 방법론들을 계속 가져온다고 했는데 전시에서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최초의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최초의 실험장이 전시 오픈 날인 거예요. 그 전시 오픈하고서 한 일주일 이상 큰 시행착오를 계속 겪어요. 그러면서 전시 마지막이 됐을 때는 전혀 다른 작품이 되어 있기도 하고 계속 뜯어고치니까.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까지 한번 확장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개념들은 머리에 서 있는데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으니 많이 어렵다는. 네. 그래서 오늘 했던 발표가 이런 거 같아요. 글씨가 좀 작나요?
오늘 보신 게 이제 문장 단위로 각각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모듈화된 것들이었는데 크리베이트에서 취하는 방법과 유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실험을 해봤고요. 그런 것들이 어제 트위터에서 사람들에게 좀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만약 오늘 거기다가 더 많은 참여를 하신다면은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놨고 발표 자료도 올려놨고 웹에서 웹 기반으로도 보실 수 있고 지금 발표도 캡처를 하고 있어요. 또 공개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원소스 멀티 유즈로 사람들에게 소통할 방법들을 가질 수 있겠죠. 요즘에 또 사람들하고 테스트하고 있는 건 실시간 스트리밍, 아이폰 하나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전문 자료 하나도 없고 어디서 스크랩해온 내용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00% 제가 만든 이야기고 검증되지 않은 제 이야기고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토리가 주는 거는 그만큼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발표처럼 정말 그냥 자기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대신에 그 분절적인 것들을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은 이제 각각의 문장들이 모듈화돼서 재조합을 할 수 있다. 트위터를 통해서 제가 쓴 문장이 짧아요. 140자에 크게 못 미치고 정말 남아 돌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에 RT라는 글씨를 쓰시고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제 이야기가 덧붙여서 자기 생각이 보태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겠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 이야기들이 소통할 수 있을지 그런 시도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모든 발표가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